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밤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서연아, 미안한데 이제 방법이 없대. 마을 주민 대표 김영자 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안에는요, 철거 확정 공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 숨이 멎었어요. 도장에 찍힌 이름은요, 남편 민두훈. 그리고 시어머니 유말자였거든요. 설마 이걸 두 분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도훈의 메시지였어요. 서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게 우리 가족엔 기회야. 엄마랑 나 이미 계약 끝냈어. 그 순간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다리를 잃은 사람처럼요. 철거될 곳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30년간 지켜온 동네 도서관, 서연이 자란 곳, 책을 처음 읽은 곳, 엄마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곳이었어요. 서연아, 이 책 한번 읽어볼래?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였죠. 창밖에서는요, 굴착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처럼요.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봉투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엄마, 미안해요. 김영자 씨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서연아,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미 다 결정된 일이래. 하지만 서연은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서연은 도서관 열쇠를 꺼냈어요. 혼자 그곳으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이었어요.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어요. 서연은 중앙홀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나 포기 안 할게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서연은 시청 민원실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철거 중지 신청서를 냈죠. 담당 공무원은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이라서요. 중지는 어렵습니다. 왜요? 제 동의도 없었는데요. 담당자는 파일을 돌려보였어요. 도서관은 이미 사유지로 분류됐고요.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서 진행됩니다. 건물주라니요? 여긴 우리 엄마 겁니다. 담당자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건물주 민두훈, 담보 설정 유말자, 중재 수수료, 장할인. 서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장할인이요? 도훈 직장 동료였거든요. 회식 때 몇 번 본 그 사람이요. 이게 대체 무슨...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민원실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을 마주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도우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봤구나.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거 뻔했잖아. 당연히 반대하죠. 그게 우리 엄마 도서관인데. 서연아, 도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는 숫자,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야. 곧 무너질 곳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게 할 말이에요? 현실을 봐. 그 건물 유지비만 매달 얼마인데 우리 빚은 생각 안 해? 빚은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요. 왜? 엄마 도서관을. 도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건 끝난 게 아니에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도훈은 비웃었어요. 뭘 할 건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챙겨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서연은요,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방법이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죠. 뭔가 이상했거든요. 계약서 날짜, 담보 설정 조건, 그리고 장할인이라는 이름. 왜 하필 할인 씨지? 서연은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 3시, 창밖이 어두웠지만 서연의 눈빛은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은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죠. 혼자서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게요. 도서관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책장, 오래된 의자들. 하지만 서연은요,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했어요. 엄마가 남긴 게 분명 있을 거야. 서연은 사무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낡은 영수증, 회의록, 오래된 사진들. 그때였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이 숨겨진 노란 파일이 보였죠. 서연은 천천히 파일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펼쳐보니 오래된 문서가 나왔죠. 토지 사용권 계약 기부 조건. 서연은 숨을 참았어요. 서명란을 봤죠. 구 한정민, 아빠 이름이었어요. 아빠. 서연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조건은 이랬어요. 이 땅은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무단 상업 이용 시 계약 무효.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 또는 매매 시 상속인은 계약 무효 및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상속인, 그게 나라는 거잖아. 심장이 뛰었죠.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보호장치였던 거예요. 서연은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죠. 아빠, 이걸 내가 쓰라는 뜻이었나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이제 알겠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토지 계약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통화를 마치고 서연은 문서를 다시 봤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1995년 3월 12일. 서연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구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서연은 파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지킬게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서연은 문서를 내밀었죠. 변호사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매매, 계약은 이 조항에 따라 무효할 수 있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그럼 도서관을 지킬 수 있나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최소 2주. 그 전에 철거가 시작되면 안 되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면 돼요. 그 안에 꼭 막을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아빠, 고마워요. 나 이제 싸울 수 있어요. 3일 뒤였어요. 서연은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도서관에 모여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7시 도서관 홀이었어요. 노인들도 아이들도 학생들도 오랜 단골들도 모였죠. 김영자 씨도 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도요. 시어머니 유말자였어요. 팔짱을 끼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 도서관은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기억이고, 우리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책을 읽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했고, 할머니들은 수다를 떨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유말자가 냉소를 흘렸어요. 다 끝난 일이야.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홀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은 가방에서 노란 파일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죠. 이 계약은 불법입니다. 유말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상속인인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은 문서를 펼쳤어요. 이 땅은 제 아버지께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남기신 겁니다. 상속인 동의 없이 매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홀 안이 술렁였어요. 김영자 씨가 물었죠. 그럼 서연아, 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니? 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유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계약금 받았고 공사는 시작됐어.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연은 차분히 말했죠.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세요. 그럼 우리 모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유말자는 비웃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도서관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그때 한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유말자 씨, 서연이 말이 맞아요. 우린 이 도서관이 필요해요. 또 다른 주민도 손을 들었죠. 저도 서연이를 지지합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김영자 씨도 서연 옆에 섰죠. 서연아, 우리가 함께 할게. 유말자는 당황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함께 도서관을 살려봐요. 유말자는 아무 말 없이 홀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민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김영자 씨가 물었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돼? 서연은 노트를 펼쳤어요. 우선 서명을 받아야 해요. 도서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요. 그리고 시청에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도서관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청 회의실이었죠. 시공사 대표, 시청 담당자, 변호사,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연도 있었고 유말자도 있었어요. 남편 도훈도 떨떠름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장아린도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먼저 말했죠. 이번 계약은 법적 하자가 명확합니다. 토지 기부 조건에 명시된 상속인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 무효 사유가 됩니다. 시공사 대표가 당황했어요. 그런 조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아무 언급도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도훈에게 쏠렸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죠. 저도 그 문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서류를 넘겼어요. 여기 중개수수료 내역이 있는데요. 장아린 씨,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십니까? 장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도훈 씨 부탁으로, 부탁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으셨죠?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장아리는 울먹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회의실이 무거웠어요. 담당자가 정리했죠. 그렇다면 이번 계약은 무효 처리하고 재개발은 중단, 시공사는 계약금
반환. 민도훈 씨는 배상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훈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배상이요? 당연하죠. 허위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셨으니까요. 유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유말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욕심이 과했어. 제발,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자. 서연은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 전 오늘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제가 지킵니다. 도서관도 제 삶도요. 유말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 받아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 이젠 달라져야 해요. 유말자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도훈도 서연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며칠 뒤 도서관 앞이었어요. 철거 예정 안내문이 떼어졌죠. 대신 새로운 팻말이 걸렸어요. 지역문화재 재생 프로젝트 대상지. 주민들이 모여서 박수를 쳤어요. 김영자 씨가 서연을 껴안았죠. 서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도서관 지켜줘서.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지켜진 거예요. 서연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간판을 손으로 쓰다듬었죠. 엄마, 나 해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창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서관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서연도요. 책장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죠. 서연은 의자에 앉아서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쳤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시집이었죠. 우리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야. 우리의 시간이었어. 서연은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서관도 서연도 이제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